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운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대한이비인후과 학회,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그리고 비운디가 함께 준비한 시간입니다. 저는 분당 하나이비인후과 대표원장 류남규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가톨릭 관동의대 국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미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파트를 진료하고 있는 김미주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저희 오늘 주제가 코로나 이후에 어지러워요. 이런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귀에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러울 수 있다는 거를 많이 알고 계세요. 예전에는 빈혈 때문에 어지럽다,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지럽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의학 수준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 귀 쪽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럽다는 거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었죠. 저도 걸렸었는데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그때 증상이 있을 때 많이 어지러우셨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다른 증상은 다 좋아졌는데 아직도 어지럼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면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걱정을 하세요. 귀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 다른 쪽 검사를 해봤는데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물론 귀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우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특히 귀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운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자가 진단도 좀 해보실 수 있고, 혹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병에 걸렸을 때 어지러움이 생겼을 때 내가 귀 쪽에 문제가 있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재밌고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귀에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있는데 저희 몸에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그리고 냄새를 맡고, 그리고 촉각까지 5개의 감각이 있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몸에는 6번째 감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유령을 보고 이런 감각이 아니고, 밸런스, 영어로 베스티뷸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전정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정기능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고 생소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형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어지러움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술 마시고 나서도 이렇게 어지럽고, 고개를 흔들 때도 어지럽고, 코끼리 코 해보셨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어지럽잖아요. 이런 빙판에서 한 발로 서도 많이 어지럽고요. 주변 환경이 움직이고 이럴 때도 어지럽고, 3D VR 같은 거 이렇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많이 어지럽다고 느끼세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럴 때뿐만 아니라 어지럽단 말을 정말 많이 달고 사세요. 배고파도 어지럽고, 피곤해도 어지럽고, 잠을 못 자도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도 어지럽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균형을 잡는 기관이 3가지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어지러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은 보통 이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어지럽다고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 기관이 보통 이 3가지예요. 간단하게 귀, 눈, 뇌,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귀는 귀에서 균형을 잡으니까 제가 여기 나왔겠죠.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한번 한 발로 서서 눈을 감아 보시면 이렇게 눈을 떴을 때에 비해서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시각 정보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물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거, 이런 정보를 많이 눈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발에서 올라오는 고유 감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에 타거나 흔들다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흔들흔들 할 때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이쪽으로 힘을 주고 하면서 발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이용해서도 균형을 잡거든요. 그래서 귀에서 물론 들어오는 균형 신호도 있지만 그게 다 합쳐져서 뇌에서 종합을 해서 균형을 잡게 돼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 3가지 중에 어디에도 문제가 생기면 다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지럽다는 건 뭘까? 내가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래서도 다 어지럽다고 물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어지러움은 이런 공간 감각, 우리가 공간에 있을 때 이렇게 땅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딱 이렇게 안정되게 느끼는 어떤 감각이 무너진 상태를 얘기를 해요. 공간 감각에 이상이 느껴지는 상태.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시각, 발에서 올라오는 감각, 그리고 귀에서 들어오는 전정 신호를 뇌에서 총합을 해서 몸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가 균형이 깨졌을 때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뭐 보면 시각 증상, 자세 불안, 자율신경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시각 증상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눈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따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이 귀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기관은 눈에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눈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에 자극이 들어와요. 우리 귀 쪽에 이상이 생기면. 그래서 눈동자가 막 이렇게 튀거든요. 그래서 안진, 안구진탕의 약자인데 안진이라는 게 저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균형을 잡기가 어렵죠. 세상이 도는 느낌이 들고 내가 걸을 때 막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자세가 불안해지고 자율신경계 증상, 미식거리고 토하고 막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요. 근데 이 증상은 멀미할 때랑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진짜 맞아요. 이 전정기관이 우리 몸의 위장관계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심장이 뛰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율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10분간 소화 안 시켜야지 내가 한 10분간 뭐 심장이 안 뛸 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이게 자율적으로 다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이런 자율신경계가 다 자극을 받아요. 귀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저희 귀 쪽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워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막 미식거리고 토하고 심하면 막 설사하고 식은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어지러운 것 올 때 그런 증상 자체로도 힘든데 이런 자율신경계 증상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안진이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 눈동자가 이렇게 튀어요. 이 환자들이 일부러 눈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눈에 붙어 있는 눈동자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잘못 자극이 되면 귀에 문제가 생겨 자극이 되면 이렇게 눈동자가 툭툭툭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귀에서 그런 균형을 잡는 기관이 대체 뭐냐? 보면 이 고막가지를 외이라고 하고요. 고막 안쪽을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뼈에 둘러싸이는 저희가 모형을 갖고 와 봤는데 이렇게 생긴 모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안에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이게 전정기관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부분을 전정기관이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달팽이처럼 생긴 기관을 달팽이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 부분, 특히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환자분들이 거의 한 100에 99는 내가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러워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 의사들도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겨서 어지럽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솔직히 엄밀히 말씀드리면 달팽이관은 청각기관이에요. 청각을 담당하고 이 전정기관이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뭐 환자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좀 잘못 듣고 뭐 어떤 남자분은 오셔가지고 제가 나팔관에 이상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환자분은 나팔관이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도 있는데 달팽이관은 청각기관이고 전정기관이 균형을 잡는 기관이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전정기관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이 이석기관과 세반고리관으로 나눠지거든요. 지금 뭐 얘기 중에서 이석증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이석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석증이라는 그런 병이 생깁니다. 그럼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나오네요. 이비인후과에서 저희가 흔하게 보는 어지러움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이석증, 그 다음에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전정편두통 이런 게 솔직히 제가 코로나 환자들과 뭐 백신을 맞고 나서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에서 좀 흔하게 봤던 어지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이 어떻게 생기고 왜 코로나 이후에 이런 환자분들이 조금 늘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석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자에 돌석자에 이제 증상 이렇게 있다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BPPV라고 얘기를 합니다.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뭐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한글로 풀어보면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걸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죽지 않아요. 저희가 외래에서 봤을 때
환자분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지만 늘 말씀을 드려요. 이 병은 죽을 만큼 힘든데 죽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이제 힘든 병이고 돌발성. 갑자기 생겨요. 전조 증상 없이 보통 자고 일어나서 많이 생기거든요. 돌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위. 그러니까 뭐 체위라고도 하는데 자세를 바꿀 때 뭐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든가 누웠다 일어난다든가 요럴 때 많이 생겨요. 그리고 현운, 어지럽다는 뜻이에요. 이런 죽지 않는 돌발적으로 생기는 자세에 따라서 변하는 어지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귀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귀에 돌이 빠졌다고 표현을 하면 막 요석, 담석 이런 애들은 나쁜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석은 아니에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뼈 성분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런 이석이 요 안에 보면 이 이석기관 안에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태어날 때. 근데 그 이석이 일부 떨어져서 여기 보면 세방고리관이라고 반지처럼 생긴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안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여러 기관 중에서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 팽대부릉을 자극해서 어지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석기관의 돌이 세방고리관으로 빠졌을 때 이석증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석증은 정말 흔해요. 제가 외래를 보면 하루에 적어도 10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 많이 볼 때도 있어요.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고령일수록 흔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굉장히 흔해요. 왜냐하면 이 이석이 뼈 성분이랑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뼈 성분이 약해지면서 이석을 잡아주는 힘이 이게 단백질로 만들어진 그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해성해지면서 이게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잘 빠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에 비해서 여자에게 더 호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외래에서 봐도 실제로 여자분에게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이 환자분들한테 처음에 언제 생기셨어요? 물어보면 거의 10명 중에 9분 TV 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어지러웠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뭐 누구한테 맞아서 어디서 떨어져서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특발성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아니면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진짜 코로나 때 이석증 환자를 진짜 많이 봤던 게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2명밖에 못 만났던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길거리 나가면 사람도 없고 할 정도로 진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근데 물어보면 집에서 다 누워 계셨어요. 근데 이석증은 누워서 고개 돌리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많이 생기고 또 특히 막 척추 수술하고 막 일주일 정도 누워 있다가 이제 움직이세요 하고 딱 일어났는데 막 세상이 돌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누워 있을 때 돌이 침전되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럴 때 환자분들이 뭐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많이 누워 계셔서 이렇게 이석증이 많이 생겼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원래 이제 병태 생리 자체가 누워서 고개 돌릴 때 빠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석증은 치료가 정말 잘 되는 편이에요. 진짜 한 2-3번의 이석 치환술 또 이석 정복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환자분 몸을 이렇게 돌려서 제자리로 이렇게 넣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잘 교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몸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빠지고 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뭐 환자분들 중에는 이거 뭐 다시 너무 고생했는데 나 이거 다시 안 생기게 뭐 예방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도 없고 물론 몸이 컨디션이 좋고 잠도 잘 자고 뭐 이렇게 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은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생기시는 것 자체를 아예 이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치료가 잘 된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정신경염이라는 또 병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코로나의 그런 기전, 그 병태 생리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전정기관이랑 연결된 신경이 있겠죠? 얘가 이제 뇌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보면 이렇게 전정기관부터 해서 뇌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뇌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얘네가 양쪽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신호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100, 이쪽이 100 똑같이 일을 해야 우리가 눈동자가 딱 고정이 돼서 어지럽지 않게 느끼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신호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120 정도의 신호를 내게 되고 여기는 한 80 이 정도로 신호를 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뒤에서 나도 모르게 누가 내 의자를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내가 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전정기관에 자극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쪽 전정기관에 염증이 생겼어요. 전정신경에. 그러면 얘는 신호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그 놀이기관에서 막 커피잔 돌아가는 그런 기구 있잖아요. 그런 걸 타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도는 느낌이 드는 거야. 눈동자가 계속 막 툭툭툭툭 이렇게 튀어요. 왜냐면 얘가 똑같이 비슷한 힘으로 눈동자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잡아주질 못하니까 이렇게 놓게 되거든요. 눈동자가 툭툭툭툭 이렇게 계속 튀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뭐 미식거리고 토하고 막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움직이면 이제 더 어지러운데 눈을 감아도 계속 눈동자가 튀고 세상이 도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으로 메니에르 병이라는 게 있어요. 메니에르 병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메니에르 병 같은 경우는 이런 메니에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메니에르 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름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면 뇌, 아까 말씀드린 이 기관, 달팽이관과 요 전정기관 요 안에 물이 차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뇌, 달팽이관이랑 전정기관이 뇌 저기가 이렇게 이루는 이렇게 구조물인데 원래 물이 차 있어요. 림프액이라고 체액에 원래 물이 차 있는데 그 양이 원래 만들어지고 흡수되는 양이 이렇게 똑같거든요. 근데 메니에르 환자분들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만들어지는 양이 엄청 많아져요. 근데 그게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짜게 먹거나 내가 피곤하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탈수가 심하게 오거나 그러면은 그런 메니에르 어택이 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변동성이라고 써 있죠. 어지러웠다가 그 사이사이에는 거짓말처럼 좋아져요. 근데 아까 달팽이관은 균형을 잡는 기관이 아니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이 달팽이관은 청각기관인데 이 달팽이관에도 물이 차요. 메니에르 환자분들은. 그래서 귀에서 소리가 나고 실제로 청력이 떨어지고 귀가 먹먹한 증상이 생겨요. 이걸 메니에르 4대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빴다 이렇게 반복을 해요. 몸 상태에 따라서. 근데 코로나 때 코로나에 걸리면 당연히 몸이 안 좋죠. 몸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코로나에 걸리면. 그래서 그때 엄청 안 좋아, 몸이 안 좋아하니까 메니에르 어택이 환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메니에르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메니에르가 있으셨던 분들이 나빠지셔서 집에서 막 격리하고 있는데 막 내가 그런 분들 알거든요.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귀가 먹먹하고 막 이렇게 울리고 어지럽고 하는데 막 몸에서 열이 나고 격리기간이고 하니까 병원에 오실 수도 없고 실제로 오시려고 해봤는데 열나서 막 입국컷 당하시고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 막 끝나고 나서 저 2주 뒤에 와서 그때 엄청 막 청력 떨어지고 어지러워서 고생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많으셔서 좀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정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편두통성 어지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두통은 두통이고 어지럼은 어지럼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의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게 어지러우면서 두통을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거를 임상적으로 확인이 되고 하다 보니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정 편두통, 편두통성 어지럼 자체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진단 기준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진단 기준이 약간 이렇게 막 복잡한데 보통 5분에서 한 3일 이내 그리고 어지러움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50% 이상에서 두통이 한쪽에 생기거나 그러니까 편두통이죠. 머리 전체가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생기고 이게 중요해요. 일상생활을 할 때 이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지러워야 하거든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나가고 뭐 일도 잘하고 막 그래. 그러면 솔직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강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빛이나 특정 소리에 또 과민해지거든요. 제 환자분들 보면 이런 분들은 낮에도 암막 커튼 치고 그냥 누워있어요. 뭐 모든 자극에 이렇게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굉장히 과민해지시는 특징이 있고 두통 전후로 해서 막 비주얼 오라라고 해서 시각적 전조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막 번쩍번쩍 하는 그런 전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자분들은 뭐 생리통, 뭐 생리전 증후군 요럴 때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두통이 생기는 것처럼 이 전정 편두통도 코로나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두통이 많이 생기면서 어지럼증도 심해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전정 편두통은 이런 혈관 확장제, 혈류 개선제, 뭐 두통 뭐 약이랑 어지럼 약 이런 거를 복용을 하시면 증상이 조절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리고 좀 약을 꾸준히 오랫동안 뭐 3개월 정도 꾸준히 저는 2, 3개월 정도 처방을 하는데 그렇게 드시면 증상이 잘 조절이 돼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컨디션이 훅 떨어지면서 전정 편두통이 조절이 안 돼서 다시 그때 또 그분들도 다 뭐 격리하시고 열나고 이래서 진료를 못 보시다가 다시 오셔서 진료를 보고 약을 드시고 좋아하시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강의 아주 쉽고 간결하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몇 개 올라왔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69세 환자분이시고 코로나 양성 나타나서 병원에 가셨고 격리 중 7일째 변화가 왔는데 심장이 찌릿하고 턱을 떨면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서 대학병원 응급실 가서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안정제를 처방받았는데 약 드시고 나서 괜찮다 또 발작을 일으켜서 약을 먹었더니 또 나으셨고 언제 또 그런 현상이 올까봐 좀 불안하셔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증상만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증상은 없어지셨고 언제 또 그런 현상이 나올까 좀 불안하셔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검사를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제일 기본적으로는 전정 기능 검사랑 뇌 쪽 검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흔하게 하는 검사니까. 근데 연세가 69세시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는데 이상이 없으시다니까 정말 다행이세요. 예, 저기 로라반이라는 약을 드셨다고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저게 안정제 성분이거든요. 저희가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럴 때 이렇게 쓰는 약인데 저 약을 드시고 좋아지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정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도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공황발작처럼 코로나에 걸렸을 때 코로나가 전신을 침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으로도 이렇게 가고 뇌 쪽으로도 가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내 몸을 좀 제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있으면서 그런 게 내가 이거 몸에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기다 보면 공황장애처럼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로라반정이란 약을 드시고 좋아지셨던 것 같은데 아마 20일 정도 지나서 아마 저 정도로 심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거가 유발이 되는 비슷한 상황에 노출이 되셨겠죠? 그러면서 약을 드셨더니 또 감쪽같이 나았다고 하실 거거든요. 저희가 뭐 응급실이나 이런 외래에서도 가끔 이런 환자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뭐 어지러움을 겪으셨어요. 이석증이든 전정 편두통이든 심하게 고생을 하시고 나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조금만이라도 노출이 되면 그렇게 될까봐 되게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비인후과 의사지만 안정제를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고 그런 환자분들한테 검사 결과를 다 설명을 해드려요. 진짜 나쁘게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나으셨다, 좋아지셨다. 그러지만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런 때는 저런 안정제나 그런 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좀 더 몸에 막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막 몸을 잘 안 쓰시고 이렇게 오히려 막 집에서 누워만 있고 하시면은 더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활도 좀 열심히 하시고 너무 증상이 자주 그렇게 나타나시면 저런 약을 좀 로라반 정보다 SSRI라고 좀 렉사프로나 이렇게 약하게 불안감을 좀 낮춰주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을 처방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비인후과 진료도 필요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신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 불안증이나
그에 관한 약물들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아마 크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있으신데 약간 필름 끊기듯 어지러운 느낌도 귀에 이상이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런 표현도 아까 우리나라 분들은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정말 엄청 어지럽다는 표현을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게 귀 쪽 문제는 아니실 가능성이 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 쪽은 안지라는 게 나타나서 빙글빙글 도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 굉장히 짧은 시간 오시나 봐요. 약간 필름이 끊기듯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귀 쪽의 문제보다는 기립성 저혈압이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자율신경계 증상이 중간중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전정 편두통 때도 저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그 안진 유발되는 빙글빙글 도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회전성 어지럼만 이비인후과에서 보지 않고 전정 편두통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아까 금방 말씀하신 이 헬레나 그분처럼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비슷하게 오는 어지럼증도 요즘은 이비인후과 어지럼 클리닉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자주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한번 진료를 보셔서 전정신경 그쪽을 보시는 검사랑 뇌쪽 검사, 자율신경계 검사 이런 거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코로나 걸리면 이석증이 더 많이 걸리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많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발 좀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계속 환자분들이 일반인 분들이 많이 이제 생활을 잘 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노화랑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오래 누워 있고 하다 보면 이 이석이 침전돼서 이렇게 빠지면서 돌이 빠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 병 태생이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아직까지 그 코로나는 사실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서 정리된 데이터는 아직 없고 네. 기존에 나온 것들도 보면은 이제 균일한 데이터들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일선에서 실제로 환자를 보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 뭐 컨디션 저하나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처음 유발되는 분도 있지만 과거에 이석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컨디션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석증이 그렇죠. 이석증 생겨서 또 많이 고생하시고 아니 코로나 끝나고 또 좀 롱코비드라고 많이 말씀하는데 뭐 한 달, 두 달 지나도 컨디션 회복이 안 되면서 이석증이 재발되고 이런 분들도 상당히 실제로 맞아요. 많이 환자로 많이 병원을 찾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1차 맞고 한 달 동안 2번이나 이석증으로 입원을 하셨고 2차 백신 맞은 후는 다행히 이석증이 없었지만 코로나 걸린 이후는 이석증 증상이 짧게 아마 여러 번 나타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코로나 말고도 이제 백신 사실 백신 초기에도 백신 맞고 나서 어지럼증으로 이제 병원을 찾으신 분도 많았고 또 실제로 이석증으로 이제 진단되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게 백신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아직 정확하게 인과관계나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뭐 이게 된다고는 말을 하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그 전후로 그 백신이나 코로나 전후로 어지럼증 유발돼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 아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은 있을 수는 있으나 아마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 힘들 것 같고 하지만 증상이 있으시면 이석증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석증이 맞다 확실히 이제 진단이 됐다 안진검사에서 이석증이 맞다 그러면 이석 치환술을 통해서 빨리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병원을 찾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굳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석증이 유독 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2, 3개월마다 돌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선생님 저 또 빠졌어요 이러면서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넣어드리고 또 가고 이렇게 하세요. 이석증은 물론 보시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심하게 고생을 이렇게 할 정도로 어지러울 수 있구나 많이 느끼시는데, 다행히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질환이니까 다른 난치성 불치병 이런 것들도 있는 것에 비해서는 저희는 예후가 굉장히 좋은 병이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진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입니다. 30대 여성분이시고 3월경에 코로나 확진 받고 개인 이비인후과에서 이석증 검사했는데 이상 없다고 들으셨고 대학병원에서 온도 안진 검사까지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걸을 때 머리가 위아래로 흔들린다거나 다리를 떨 때 머리가 흔들리면 몸이 울렁거리는 느낌, 약간 배 타는 것처럼 느낌이 난다거나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몸이 푹 꺼진다거나 붕 뜨는 느낌이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기본 개인 병원에서 이석증 검사, 아마 안진 검사를 받으셨던 것 같고 자세 유발 검사를 하셨겠죠. 누웠다 앉았다 고개 돌렸다 우리가 이석이 잘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이렇게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방고리관으로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러 잘 왔다 갔다 하도록 안진이 유발되도록 하는 자세 유발 검사가 있어요. 그런 거를 아마 받아보셨는데 아마 특정 안진이 나타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병원을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도 안진 검사라는 걸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전정기관이 양쪽 기관에 있는데 여기에 따뜻한 바람, 찬바람 이렇게 온도 자극을 줘요. 그러면 정상적인 전정기관은 그 안에 아까 물이 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따뜻한 바람이 올라가면 대류에 의해서 이렇게 그 림프액이 위로 올라가고, 찬바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림프액이 움직일 때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도는 느낌을 받는데, 그럴 때 양쪽이 똑같이 일을 잘 해야 똑같은 양의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어지럼이 처음에 지금 상태처럼 어지러우셨었는지, 그때 세상에 빙글빙글 도는 그런 어지러움을 겪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전정기관이 기능이 떨어졌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 온도 안진 검사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양쪽에, 그러니까 한쪽에 아까 말씀드린 전정신경련 같은 경우는 이쪽에 온도 자극을 줘도 하나도 안 어지러워요. 그리고 이쪽에 온도 자극을 줬더니 엄청 어지러워요. 그럼 환자분들이 나 이쪽에 이상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전정신경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쪽에 온도 안진 검사에서 반응이 잘 안 나오는데, 이상이 없다고 한 게 양쪽이 똑같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제가 여기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양쪽 다 전정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한쪽만 떨어지면 세상에 계속 이쪽에서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빙빙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양쪽이 떨어지면은 얘가 마치 그 개업 앞에 있는 그 공기인형 있죠. 걔처럼 걸을 때 막 흔들흔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막 걸을 때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정기관에 이런 신호가 들어왔을 때 뇌에서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딱 균형을 잡는 그게 돼야 되는데, 얘네가 그런 걸 걸러주지 못하고 균형을 이렇게 탱탱하게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양측성 전정장애 같은 경우는 비회전성으로 어지럽다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양쪽에 차이가 없어서 이상이 없었다고 하신 건지, 양쪽 다 떨어진 양측성 전정장애이신 건지 뭐 그런 게 저는 일단 의심이 되고, 초반에 이렇게 맨 처음에 되게 심하게 어지러우셨었을 때도 이런 증상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제가 이 헬레나님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심하게 어지러움을 겪고 나서 그게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지러움이 빙빙 도는 그런 심한 어지러움, 아니면은 심하게 머리가 쪼이듯이 그렇게 심하게 왔었던 그런 어지러움이 다 좋아졌는데도 내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그 불안감 같은 게 남아서 저렇게 뭐 머리가 뭐 이렇게 흐릿해요. 머리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특정 방향이 또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게 뭐 지속성 체위, 뭐 지각 어지러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저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자율신경 이상하고 기습성 저혈압도 아니고 병원 투어 다니시다가 포기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금방 말씀드린 지속성 체위 지각 어지러움이라고 해서 이런 어지러움, 급성 어지러움이 다 좋아지시고 나서 그게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검사에서 근데 다 정상으로 나와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그런 공황장애 비슷한 양상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SSRI 같은 안정제 성분을 좀 저용량으로 한 몇 개월 정도 쓰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증상이 다 이상이 없으셨다고 하시면. 근데 이 개념도 아직 나온 지 몇 년 안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뭐 개원이나 다른 병원 선생님들도 이런 개념이 되게 생소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만성 어지러움에서 지속성 체위 지각 어지러움이라는 이 개념을 한번 부록님도 그런 쪽이 아니신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61세 여성분이고 이게 아마 어머님의 증상을 써주신 것 같은데 고개를 돌리거나 머리 움직일 때 어지러움증 자주 느끼십니다.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개인 동네 이비인후과 방문해 봤는데 별말이 없으셨는데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봐야 될까요? 병명이나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정보가 이제 너무 네. 없는데 네, 이거는 네. 당연히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본적인 그 체위 유발 검사나 이석증 검사를 그렇죠. 하셨겠죠? 네, 네. 그거를 하셨는데 괜찮아서 별말 특별히 없으셨는지 안진이 유발되지 않으셨을 네, 거예요. 네. 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거기서 없었다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개인 병원 이제 장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는 다 있으시죠. 큰 네. 동네 이비인후과에는 있어요. 요즘 네. 전정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 검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병명이나 치료는 사실 지금 정보만 가지고는 제한적이고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학병원도 좋고 아니면 요즘은 전문화된 이비인후과에서도 많은 장비들을 맞아요.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아마 좀 더 정확한 병명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명이 좀 심하시다고 하셨는데 원래 여자분들은 60대가 되면은 노인성 난청이 오면서 이렇게 이명이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보통 한쪽으로 와요. 한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한 환경에서 이명이 뭐 귀 양쪽 어딘지 잘 구분이 안 되고 뇌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귀에서 일단 소리가 나니까 대부분 이명과 어지러움을 그냥 자연스럽게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진짜 아주 전형적인 메니에르 병으로 오시는 경우는 저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여기서 귀가 먹먹해지면서 소리가 우웅하고 나면서 뭐 먹먹하고 막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좀 쉬고 약을 먹었더니 금세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명하고 어지러움증 자체는 좀 따로 오시는 것 같고 고개를 돌리거나 머리를 움직일 때 두통이 동반되는지 저는 좀 알고 싶은데 두통이 동반되면 전정 편두통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정 기능 자체가 양쪽 다 떨어지셨으면 온도안진 검사 같은 걸 해봐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셨는지 그런 검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검사를 했다는 얘기 못 들었다고 하셨는데 아마 안진 좀, 검사만 하신 것 같아요. 이석증 네. 검사만 하신 것 같아요. 네. 좀 추가 검사 가능한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이석증 회복에 좋은 습관은 어떤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외래에서 100만 번 얘기하는 이석증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석증이 뭐 선생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정말 트라우마처럼 남을 정도로 자다가 아침에 화장실 가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천장이 정말 심하게 돌면서 너무 괴로워서 뭐 응급실에 실려오시고 막 오셔서 계속 토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석 치환술을 해드리고 그런 자율신경계 증상을 깔아앉혀드는 약을 처방을 해드려요. 그럼 잘 좋아지시거든요. 그러면 그 뒤부터 막 환자분들이 온몸에 막 기부스한 것처럼 다니세요. 막 아무것도 고개 숙이지도 않고 누워서도 미라처럼 주무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몸을 안 움직이고 계속 누워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자체가 돌이 이렇게 더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물론 저희가 이석 치원술 받고 몇 시간 정도는 다시 눕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회복을 하시면서 좀 어느 정도는 일상적으로 좀 빨리 이렇게 복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 이석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화랑도 관련이 크고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도 많이 빠져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잠 잘 자고 잘 먹고 물도 잘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석증이 뭐 예방하는데 그리고 회복에도 좋은 습관으로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증
이석 전복술 후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당연히 잔여 어지럼증이 있으니까 너무 뭐 과한 운동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로 또 너무 많이 안 움직이고 한 자세로 고정되고 있는 경우는 반대로 짧은 기간에 또 의외로 이석증 재발이 돼서 네,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정말 오래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니까 어지럽더라, 이런 그 병렬 가지고 오신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석증 회복에 좋은 습관이라고 하면은 뭐 특정 운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 네, 네. 너무 오래 누워 있지 않고 너무 같은 자세로 반복하지 않고. 나는 움직임이 어지러워. 제발 그러고 너무 누워 있지 않으셨으면. 그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더 빨리 좋아지시는 방법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나왔네요. 화이자 백신 맞고 이석증이 심하게 와서 입원을 하셨고, MRI를 찍었는데 MRI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작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후 또 어지럼증 증상이 있으신데 또 MRI를 찍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뒤가 이석증은 뇌 MRI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저희가 환자분들을 이렇게 누웠다 앉혔다 고개를 돌렸다 하면서 이석이 이 세방꼬리관 안에서 잘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게 유발하는 자세가 있어요. 뭐 딕솔파이크 테스트라고도 하고 뭐 두위 변환 뭐 이런 테스트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 저희가 진단을 해서 안진을 보고 진단을 하는 거지, 뇌는 진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어지러운 거를 확인을 해보는 건데, 뭐 저희 의사들도 이제 다 알고 있고 선생님도 물론 알고 계시지만, 뇌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운 경우는 진짜 귀 쪽 문제에 의해서 어지러움이 생기는 것보다 진짜 드물어요. 훨씬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이 귀 쪽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코로나에 걸리시고 나서 이석증, 그러니까 어지러움 양상이 이석증처럼 정말 누웠다 일어났는데 고개 돌렸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은 이석증이 맞으시니 겪어보셨으니까 그런 안진 유발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지 뇌 MRI를 굳이? 그러니까 불안해서 찍어보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뇌 쪽은 솔직히 후유증이 남길 수도 있고 큰 병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작년 10월이고 얼마 안 됐었으니까 이렇게 또 찍어보는 거는 저는 꼭 찍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 찍은 것도 혹시나 해서 찍은 거라고 하셨는데, 그쵸.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도 괜찮았고, 물론 나이가 안 나왔는데, 만약 나이가 젊으시면 너무 단기간에 MRI를 또 굳이 꼭 찍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굳이 있거나 두통이 엄청 심하거나 뭐 이런 증상이 굳이 없으시면, 뭐 팔다리 뭐 감각 이상이나 뭐 그 근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면, 그 어지럼증이 좀 이제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오히려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문인데요. 외국에 살고 계신데 어지럼증이 있고 이게 이석증인지 메니엘인지 정확히 병원에서 모른다고 들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쵸. 외국 어디에 살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지척에 어지럼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 곳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저희는 정말 이렇게 한 달에 걸러 하나씩 당일 진료, 당일 검사가 가능한 이런 한국에 살고 계셔서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설사 미국이나 유럽에 살아도 어지럼을 진단을 받는데 몇 달이 걸리거든요. 예약을 하는 데만도. 근데 물론 의료적인 수준이 낮은 곳에 사셔도 또 의사를 그렇게 전문의를 보기가 어렵고, 근데 이석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각 증상이 동반이 안 돼요. 그리고 특정 자세에서 어지러움이 유발이 되고 잘 좋아지죠. 이석증은 저절로 이렇게 돌이 이렇게 빠져서 좀 양이 적고 조금 빠지면 운이 좋으면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깊게 빠지고 양이 많으면 더 심하고 해서 저희가 넣어드리는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근데 아까 메니에르 병은 달팽이관에도 물이 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짜게 먹고 이렇게 막 좀 잠도 못 자고 피곤하면 한쪽 귀가 먹먹하고 막 소리가 나고 청력이 실제로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메니에르 환자분들은 검사할 때마다 청력이 진짜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석증하고 메니에르는 청각 증상이 동반이 되냐 안 되냐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구분하기가 쉬운 병 중에 하나인데, 근데 메니에르 환자분들에서 이석증이 잘 와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메니에르고 당신은 이석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메니에르가 있으면 이렇게 물이 차면 이석기관이 또 자극을 받아서 돌이 또 빠집니다. 메니에르 환자분들한테 같이 오면 진짜 괴로워요. 네, 그렇죠.
지금 증상은 이제 어지럼증만 얘기해 주셔가지고 사실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증상에 기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각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귀가 먹먹했는지, 아니면 어떤 자세나 특정 자세에서 어지러웠는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다가 몇 시간 어지러움증 있다 갑자기 또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병원에서 검사하시는 분이 제일 정확하게 알겠죠.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증상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추가적인 증상들이 좀 있어야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표효연님? 그 다음은 27세 남자분이시고 경추성 두통 때문에 목 운동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있으면 이명이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미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할지 애매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그 이명은 이제 귀자에 물명자를 써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건데, 남은 못 듣고 나만 듣는 의미 없는 소리를 이명이라고 하죠. 의미가 있으면 환청이죠. 말소리나 노랫소리가 들려요. 가끔 우리 과에 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진짜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명은 대부분 뭐 삐, 뭐 쉬, 뭐 이런 의미 없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아까도 이명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달팽이관이 청각기관이고, 거기에서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그걸 우선적으로 청각신호가 이렇게 뇌로 이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밤이나 새벽에는 주변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소리가 없다 보니까 귀 자체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청각세포도 소리가 좀 일부 만들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은 캐치를 못 하시거나 되게 단발성으로 잠깐 느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독 어떤 분들은 계속 들으시죠. 일부러 조용한 곳에 들어보고 오늘도 들려, 또 들려 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이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린가? 정보값이 있는 소린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7세도 남자분이시고 소음이 심한 곳에서 일하시거나 뭐 이러면서 뭐 달팽이관에 손상이 오거나 한 게 아니면 검사를 자세히 해보셔도 정상으로 나오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일부에서는 나쁜 병인 경우가 있죠. 그렇죠. 성신경 종양인 경우도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다른 뭐 이렇게 달팽이관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으로 나오지만, 나쁜 경우가 진짜 있기 때문에 제가 정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27세,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는 이명이 이제 잘 생기는 연령대는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그 청력 검사나 아니면 좀 오래됐다 그러면은 뭐 이명도 검사 등 이런 그 이명에 관련된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이명이 이제 계속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제 처음에는 조용히 있을 때 들리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을 때 조금 더 들린 것 같다가 낮에도 들리고 밤에 자려고 했더니 시끄럽고, 이런 식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차라리 초기에 검사를 해서 정상이고 큰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경을 안 쓰고 지내면 오히려 더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증상이 아주 미미해서 본인도 이제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근데 좀 걱정이 된다, 그래도 미미하지만 조금 불안하다, 이러면은 뭐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으시고 큰 문제 없다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조기 치료를 종료하시는 게 조금 더 환자분이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맞아요. 저도 선생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대부분 정상으로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상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명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정상이니까 그 뒤로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어지러운 얘기였는데 이렇게 이명 얘기로 저희가 끝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지금까지 많이 해주셨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못 해드린 질문이 너무 많네요.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